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세요. 오늘 떠평 제목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진짜 그 정도였던가? 입니다. 일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진짜 오래전부터 계획해오고 있었던 건가? 진짜 의문이 간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맞이하게 된 이 나라 국민들에게는 천지신명이 도운 셈이다. 청와대는 이미 노무현 때부터 간첩들이 설치해 놓은 도청장치와 청와대에 기생하고 있는 수많은 간첩들로 인해 갖은 음모와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었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꼼짝없이 당했던 거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만료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분명히 문재인이거나 좌빨 간첩이 장악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지금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는가? 우리는 지금 윤석열을 만난 게 천만다행이다. 윤석열이 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겠는가? 림종석 동무는 왜 그렇게도 윤석열을 청와대로 못 끌어들이려 저다지도 환장지를 털고 있는 건가? 윤석열은 시작부터 결코 좌파가 아니었다. 윤석열이 저 검붉은 문재인 일당들에게 우파로 보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 문재인을 밤 12시에 청와대에서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는가 말이다. 통쾌한 복수. 그날이 되면 자유우파인들에게는 너무나 통쾌하고 시원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복수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다. 자유우파 누가 되었더라도 이런 상황을 연출해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헬기로 가서 만나겠단다. 그리고 취임식 때 초청 관련한 것도 의논한단다. 이런 정도이니 그동안 윤석열을 좌파라 의심했던 자유우파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호하는 거다. 날이 갈수록 이 나라의 장래가 기대된다. 이렇게 윤대환 님이 쓰신 글인데요. 천지신명이 도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기독교 신자니까 하나님이 도운 거죠. 여러분들 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내릴 때 보십시오. 저녁에 내릴 때 보면은 십자가가요. 그냥 서울 시내 인천이고 뭐고 다 덮었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부흥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빨갱이들한테 남기겠습니까? 부정을 저질렀죠 이번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부정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번에 0.7% 간신히 이겼는데요. 그런 것도 윤석열이었기에 가능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모세를 쓰셨고 결정적일 때마다 다윗을 쓰셨고 여호수아를 써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결정적일 때마다 사람을 보내 쓰십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 신자죠.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 건국을 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서 부패한 나라, 무기력한 나라를 잘 살기는 나라로 기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완전히 점령해서 청와대에 이분이 써놓은 것처럼 노무현 때부터 간첩들이 실제로 김국성 탈북자가 그 사람은 간첩을 파견하고 교육시켰던 사람이에요. 북한에서. 근데 탈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배관공도 간첩을 심었다고 그러잖아요. 여차하면 거기서 살인가스 틀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청와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정무직 그다음에 대통령이 결정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뭐 비서실장 뭐 무슨 수석 무슨 비서관들 있지만요. 거기서 오래전부터 5년, 10년, 20년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배관공도 있고요. 김국선 씨가 얘기한 그 간첩. 거긴 청소하시는 또 도우미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도 오래 근무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뭐 기술자 같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좌파 정부가 잡건 우파 정부가 잡건 상관없이 오래 근무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간첩으로 꽂았다 이거지 한두 명을 이래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첩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일을 저지르려고 간첩을 심어놓은 거죠.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간 건 천만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윤석열이니까 이걸 간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청와대 안 들어가려고 하루라도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런 걸 간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그 강단 있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절실해요. 이렇게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은 그럼 뭐 한 몇 달 뒤에 좀 용산이 정비된 다음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거든. 완전히 물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정비가 된 다음에 가겠다. 이사가 준비가 된 다음에 이사 가겠다. 이러면 몇 달 걸리는 거거든요. 단 하루도 천막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천막 집무실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런 걸 감지한 게 아닌가. 청와대에 도청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심어놓은 고정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여러 가지 이상한 첩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상하게 심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 어떤 분들은 풍수지가 뭐 김건희 여사가 그걸 봐서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물론 그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풍수지리가 나쁩니까? 풍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서양에서도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지만 서양에서는 지질학, 환경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좋은데 지질학적으로 좋은데 있는 거예요. 그게 풍수지리인데 그걸 보고선 거기가 터가 안 좋아서 안 들어가.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 플러스 풍수지리 플러스 이게 못 믿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이 간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무슨 전파 장치가 있을지 모르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하늘이 도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좌파들을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날이 5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자정에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5월 9일에서 10일 넘어갈 때 자정까지가 문재인의 임기예요. 그러면 5월 10일 날 아침이거나 아니면 5월 9일 날 저녁에는 문재인이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자,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습 쓸쓸하겠지. 거기서 이제 양산으로 가든지 뭐 가겠죠. 양산으로 갔다가 나중에 조사받으러 다시 올라오겠지만 일단은 양산으로 가는 거 이제 중계 방송 해주겠죠. 쓸쓸한 그의 뒷모습. 그걸 보면서 통쾌한 복수하는 그 통쾌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우파는 그동안에 얼마나 못되게 그다음에 얼마나 이 나라를 망가뜨렸습니까? 근데 물러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취임식 때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헬기 타고 대구 달성에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 모습이 연출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취임식 때 당연히 문재인이 직전 대통령이니까 거기 있고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카메라가 쫙 잡을 때 그게 복수 아닙니까? 둘 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당신이 네가 괴롭힌 이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데 5년간 감옥에 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건재해서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당당하게 계시고 의연하게 그 옆에 죽을 쌍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똥 씹은 표정으로. 그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취임식 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은요. 하루하루가 윤석열이 쏟아내는 그 정책, 그다음에 바꾸는 거 이런 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외교 물론이고요. 박진을 보냈는데 박진과 미 국무성과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돼가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격상시킨다는 겁니다. 포괄적인 동맹관계,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일도 해내고요. 이렇게 자잘한 것도 뭐 예를 들어서 50kg 되는 거 쓸데없이 50kg 서울시내 그런 데 많잖아요. 그걸 60kg로 정상화시키는 거.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지금 바꾸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이겁니다. 용산으로 무조건 간다는 거. 천막을 치더라도 간다는 거. 거기 준비가 안 되면 통이동 지금은 인수사무실에서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다는 거. 그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그 컴퓨터 이런 거가 체킹이 잘 돼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밀이 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인수위 사무실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임기 시작을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안 하겠다. 통이동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용산이 셋업이 되면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주 잘하는데 용산 이전이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히 하는 거. 자, 이것만 봐서도 기대가 되는 건데요. 이분도 마지막에 쓴 게 날이 갈수록 이 나라의 장래가 기대된다. 5년간 윤석열이 어떤 일을 할지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망쳐놓은 훼손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다음에 한미동맹 굳건히 하는 외교, 안보, 이거를 그다음에 경제. 지금 그 총리는 물론이고요. 이런 장관들을 전문가들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총리도 전문가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요, 외교 전문가잖아요. 총리 적임자를 배치했고, 그러니까 각 장관들 자기의 뭐 윤핵관들 배치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이면 이제 자기의 핵심 측근들, 대통령 당선에 고생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듯이 전리품 나눠주고 장관 자리 하나씩 주고 청와대 수석 자리 하나씩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제원이 비서실장 안 맡고 국회로 들어간다는 거고, 권성동도 국회로 들어가서 원내대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김은혜도 대변인이었는데, 당선인 대변인, 선거 때 무지하게 열심히 했잖아요. 김은혜도 경기도지사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 이런 거 안 맡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은 적임자, 그러니까 전문가를 쓴다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나를 도운 거는 좋다 이거야. 계속 정치를 하자 이거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각 부분의 전문가들,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전문가, 경제는 경제 전문가, 안보는 안보 전문가, 행정이면 행정의 전문가, 보건은 보건의 전문가들을 장관에 앉히고 그 장관이 차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를 축소시켜서 청와대에서 일일이 다 컨트롤했잖아요. 수석회의에서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 거기가 컨트롤 타워였잖아요. 거기서 장관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각 부처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고, 청와대는 이게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 뭐 무슨 뭐 어떻게 또 이름을 새로 짓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순전히 대통령에 대한 보좌 역할, 대통령의 비서 역할, 대통령의 참모 역할만 하는 그런 슬림한 대폭 축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이 통치할 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그거 좋고요. 그 중에서도요, 부정선거 막는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제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또 안 당합니다. 당하면은요, 그리고 선관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지자체 선거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여기에 국민의 표가 제대로 투영되는 국회, 지자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작에 의해서 되면은 저자들, 우파는 조작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빨갱이들이 조작할 텐데 안 된다니까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기대됩니다. 5년간 기대됩니다. 화이팅!